매일 아침 정확히 7시 30분이 되면 김진수의 세상은 차가운 전자음과 함께 다시 시작되었다. 48살 중견 무역회사의 부장. 그의 삶은 오래전부터 무자비할 정도로 정확한 궤도를 따라 반복되고 있었다. 그는 뼈마디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몸을 일으켜 기계적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욕실로 옮겼다. 욕실 거울은 낯선 남자를 비추고 있었다. 분명 자신의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오래전의 빛을 잃고 피로와 체념만이 가득했다. 한때 어머니의 자랑이었던 넓은 이에는 이제 걱정과 세월의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다. 그는 거울 속 남자를 응시하며 뜨거운 야망을 품었던 젊은 시절에 그 녀석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궁금해했다. 아마 기억나지 않는 어느 날 각종 고지서와 주택담보대출 두 아이의 학원비 덤미 아래 깔려 죽어 버렸을 것이다. 당신 아직 멀었어요. 아침 식사 준비됐어요. 아내 민서의 목소리가 부엌에서 들려왔다. 그 목소리 또한 그들의 15년 결혼 생활처럼 달콤함이나 기대감 대신 익숙함과 책임감만이 묻어났다. 진수는 목구멍으로 아무 소리를 내며 무감각하게 면도를 계속했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서로의 눈을 보고 이야기한 것이 언제였던가? 그들의 대화가 돈과 아이들 문제뿐이 된 것은 언제부터였던가? 그리고 그들이 각방을 쓴 지는 얼마나 되었던가? 1년 아마 그 이상일 것이다. 그의 결혼 생활 속 시간은 고여 썩어가는 물과 같았다. 한편 부엌에서는 박민서가 계란말이와 뜨거운 김치찌개를 식탁에 올리고 있었다. 45살 그녀는 여전히 젊은 날의 수려한 용모를 간직하고 있었지만 눈가에는 숨길 수 없는 잔주름이 자리 잡고 있었다. 층계를 내려오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그녀는 저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남편의 눈 속에서 날마다 커져만 가는 거리감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스스로를 타일렀다. 이 나이 때 남자들은 다 저렇다고. 업무, 스트레스, 가장의 무게, 중년의 위기. 그녀는 자신이 이 가정을 완벽하게 돌보기만 하면 모든 것이 괜찮아질 것이라 믿었다. 씻기 전에 어서 먹어요? 그녀는 애써 명랑한 목소리로 말했다. 진수가 자리에 앉아 수저를 들었다. 식사는 침묵 속에서 이루어졌다. 식 부딪히는 소리만이 정적을 채웠다. 이 친무이 한때는 민서를 불편하게 했지만 이제 그녀 또한 익숙해졌다. 아마 이것이 안정의 형태일 것이라고 그녀는 종종 생각했다. 아, 맞다. 민서가 문득 생각났다는 듯이 말했다. 그녀의 눈에 복이 든 진정한 기쁨이 어렸다. 얘기하는 걸 깜빡했네. 유진 언니가 우리 집에서 당분간 지내기로 했어요. 진수가 고개를 들자 젓가락이 멈칫했다. 유진이 형님, 내 언니가 지금 사는 오피스텔 리모델링을 해서 한 달 정도만 있을 거예요. 오랜만에 언니랑 같이 지낼 수 있게 됐어요. 아내의 언니 이유진. 진수는 생각했다. 그와 동갑인 48살이지만 완전히 반대의 삶을 사는 여자. 미혼 프리랜서, 요가 강사 언제나 넘치는 에너지와 자유분방함을 뿜어내는 사람. 진수에게 유진은 예의를 차려야 할 처형이라기보다 오히려 편한 이성 친구에 가까웠다. 그래요. 잘 됐네. 집도 넓은데. 진수는 아무 감정 없는 목소리로 대답하고는 다시 밥그릇에 고개를 숙였다. 민서는 남편의 반응에 약간 실망했지만 생각을 떨쳐버렸다. 그녀는 두 자매가 함께 팩을 하고 드라마를 보고 시시콜한 수다를 떨 밤들을 즐겁게 상상했다. 그녀는 언니의 등장이 서서히 침묵의 세장으로 변해가느니 집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어 주기를 희망했다. 제2장 낯선 바람. 유진은 햇살 가득한 토요일 오후에 도착했다. 그녀는 큰 캐리어를 끌고 몸에 딱 붙는 검은색 요가복을 입고 있었다. 그 복장은 군살 하나 없는 탄탄한 몸매를 그대로 드러냈다. 길게 기른 머리는 깔끔하게 올려 묶어 가느다란 목과 부드럽게 화장했지만 세련된 얼굴을 드러냈다. 그녀가 집 안으로 들어서자 마치 집안에 고여있던 공기마저 그녀의 에너지에 흔들리는 듯했다. 민서야, 유진은 팔을 벌려 동생을 와라 껴안았다. 세상에 우리 동생 좀 봐, 전이 왔구나.
너무 보고 싶었어. 민서는 언니를 꽉 껴안으며 익숙하면서도 낯선 향기를 들이마셨다. 그것은 샌다로드 아로마 오일과 상쾌한 향수가 섞인 듯한 자유의 냄새였다. 유진이 진수에게 몸을 돌렸을 때 그녀는 환하게 웃었다. 진수 씨 오랜만이에요. 한동안 신세 좀 즐게요. 아닙니다, 형님 편하게 계세요. 한 가족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진수는 정중하게 대답했지만 그녀의 존재가 조금은 불편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의 제빛 세상에 비해 너무나 생생하고 눈부셨다. 그날 저녁 식탁의 분위기는 평소와 달리 활기가 넘쳤다. 유진은 자신의 일 흥미로운 수강생들 그리고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문 테라피 마사지 과정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 사람은 자기 몸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해. 그녀는 우아하게 고기 한 점을 집으며 말했다. 특히 우리 나이에 말이야. 몸은 우리가 진정으로 소유한 유일한 신전이니까. 민서은 감탄하며 들었다. 그녀의 언니는 언제나 저랬다. 독립적이고 강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알았다. 진수는 말이 없었지만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무의식적으로 그녀를 관찰했다. 그녀가 웃는 방식, 가볍게 머리를 쓸어 넘기는 모습. 그녀의 가느다란 손가락이 물컵을 쥐는 모양. 그녀의 모든 것에서 세월을 통해 단련된 자신감과 매력이 뿜어져 나왔다. 그날 밤 모두 각자의 방으로 들어간 후 진수는 서재에 마련된 간이 침대에 누워 잠을 이루지 못했다. 유진이 사용하는 손님용 욕실에서 희미하게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그녀가 샤워기 아래 있는 모습을 상상했다. 따뜻한 물줄기가 그녀의 탄탄한 몸을 따라 흐르는 진수는 눈을 감고 불경한 상상을 떨쳐내려 애었다. 하지만 그의 몸은 정직하게 반응했다. 오래전에 잊었던 메마른 열기와 모호한 갈망이 희미하게 고개를 들고 있었다. 그 후 며칠 동안 유진의 존재는 서서히 집의 일부가 되어갔다. 매일 아침 그녀는 거실 한가운데에 요가 매트를 펼쳤다. 진수에게는 민서가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준 후에도 식탁에 머물러야 할 새로운 이유가 생겼다. 그는 신문이나 휴대폰을 들고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끊임없이 저편의 여인의 움직임을 좁고 있었다. 아래를 향한 개 자세는 그녀의 척추 곡선을 드러냈고 전사 자세는 그녀 다리의 견고함을 보여주었다. 그녀의 햇볕에 그을린 피부에 맺힌 땀방울이 아침 햇살 아래 반짝였다. 진수는 목이 바싹 마르는 것을 느꼈다. 민서은 그 미묘한 기류의 변화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녀는 남편과 언니가 잘 지내는 것 같아 기쁠 뿐이었다. 당신이랑 유진 언니랑 얘기 잘 통하는 것 같네. 어느 날 저녁 그녀가 남편에게 말했다. 언니가 있으니 집안 분위기도 훨씬 밝아진 것 같아. 진수는 그저 멋게 웃었다. 그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결정적인 변화는 수요일 저녁에 찾아왔다. 민서는 큰아들의 갑작스러운 학부모 회의에 참석해야 했다. 아이들은 저녁을 먹고 각자의 방에 틀어박혔다. 거실에는 진수와 유진 단둘만 남았다. 진수는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따분한 뉴스를 보며 옆 안락의자에 앉아 책을 읽는 여자를 애써 무시하려 했다. 순수 씨, 네, 형님, 정말 피곤해 보여요. 어깨가 돌덩이처럼 굳어있네. 유진은 책을 덮고 그를 유심히 바라봤다. 이리 와봐요. 내가 좀 풀어줄게요. 그냥 실기 연습하는 셈쳐요. 제안은 너무나 갑작스러웠고 또한 너무나 매력적이었다. 진수는 망설였다. 하지만 어깨를 짓누르는 만성적인 통증과 함께 호기심이 이겼다. 그럼 패가 되겠지만 부탁 좀 드릴게요. 그는 바닥의 카페 위에 앉아 그녀에게 등을 돌렸다. 유진은 그의 뒤에 무릎을 꿇었고 그는 그녀의 무릎에서 전해오는 온기가 자신의 등에 가볍게 닿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손이 그의 어깨 위에 놓였다. 그것은 평범한 접촉이 아니었다. 그녀의 손은 따뜻하고 부드러웠지만 놀라울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마치 눈이 달린 것처럼 그의 뭉친 경를 정확히 찾아내어 전문적으로 누르고 주물렀다.
진수는 저도 모르게 낮은 신음소리를 냈다. 찌릿한 통증과 함께 시원한 쾌감이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많이 아파요. 그녀의 목소리가 그의 목덜이 바로 뒤에서 속삭이듯 들려왔다. 그녀의 숨결이 귀가를 스쳤다. 아니요. 아주 시원합니다. 그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그녀의 손은 어깨에서 경합골로 그리고 척추를 따라 아래로 움직였다. 진수는 눈을 감고 완전히 몸을 맡겼다. 이렇게 누군가에게 보살핌을 받아본 것이 얼마만인가. 이 손길은 단순한 육체의 고통을 완화시키는 것을 넘어 수년 동안 그의 영혼에 쌓여온 외로움과 피로까지 만져주는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이 한없이 불쌍하게 느껴졌고 동시에 등 뒤에 여자에게 깊은 고마움을 느꼈다. 그녀의 손이 그의 허리에서 멈췄다. 그리고 마치 무심코 한 행동처럼 그 손이 조금 더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와 그의 엉덩이 윗부분을 스쳤다. 아주 가볍고 순간적인 접촉이었지만 그것은 진수의 척추를 따라 전기를 흘려보내기에 충분했다. 그는 깜짝 놀라 몸을 굳혔다. 왜 그래요? 유진이 완전히 순진한 목소리로 물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수는 더듬거렸다. 유진은 그가 보지 못하는 어둠 속에서 미소 지었다. 그녀는 알았다. 그녀는 씨앗 하나를 심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씨앗이 곧 싹을 틔우리라는 것을 알았다. 제3장 새벽의 균열. 그날 밤 진수는 잠을 설쳤다. 유진의 손길이 남기고 간 미세한 전류가 온몸을 떠돌아 다니는 것 같았다. 어깨와 등의 근육은 풀렸을지 몰라도 그의 신경은 날카롭게 곤두서 있었다. 그는 어둠 속에서 눈을 뜬 채 자신의 마음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생명한 변화를 이해하려 했었다. 그것은 단순한 고마움이나 친밀감이 아니었다. 그보다 훨씬 원초적이고 위험한 감정이었다. 그는 아내 외에 다른 여자에게서, 그것도 아내의 언니에게서 남성으로서의 설렘을 느끼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죄책감이 목을 조여왔지만 그 죄책감의 이면에는 지독한 흥분이 도사리고 있었다. 뒤척이다. 겨우 잠이 들었을까? 그는 이내 묵직한 압박감에 잠을 깼다. 새벽녘에 그 익숙한 생리 현상이었다. 그는 반쯤 잠에 취한 채 평소의 습관대로 팬티 바람으로 침대에서 내려와 화장실로 향했다. 복도는 희미한 스탠드 조명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다. 그가 자신의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서는 바로 그 순간 맞은편 손님 방문이 소리 없이 열리며 유진이 나왔다. 시간이 멈췄다. 차례 순간이었지만 그 순간은 영원처럼 느껴졌다. 정적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본 채 얼어붙었다. 어둠에 익숙해진 눈의 희미한 조명 아래 진수의 민망하고도 남성적인 상태는 너무나도 선명하게 드러났다. 진수의 얼굴은 피가 빠져나가는 것처럼 새하얘졌다. 유진의 시선이 아주 잠깐하지만 날카롭게 그의 하반신을 훑고 지나갔다. 그리고 곧바로 그의 눈으로 향했다. 진수는 그녀의 눈에서 비난이나 경멸 혹은 당혹감을 예상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 스친 것은 전혀 다른 종류의 감정이었다. 그것은 놀람을 넘어선 마치 흥미로운 생물을 관찰하는 듯한 지적인 호기심이었다. 그리고 그 호기심의 밑바닥에는 상황을 완벽하게 장악한 자의 미세한 권력의 빛이 감돌고 있었다. 그녀는 약점을 잡힌 쪽이 아니라 오히려 약점을 발견한 쪽에 눈빛을 하고 있었다. 진수는 온몸에 피가 얼굴로 쏠리는 것을 느끼며 급하게 몸을 돌려 화장실로 뛰어들어갔다. 문을 잠그는 철컥 소리가 복도에 유난히 크게 울렸다. 그는 차가운 타일에 등을 기댄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심장이 갈비뼈를 부을 것처럼 날뛰었다. 수치심, 당혹감 그리고 정체 모를 흥분. 그는 세면대 차가운 물을 몇 번이고 얼굴에 끼얹었다. 하지만 새벽의 그 강렬했던 눈빛은 잔상처럼 남아 그의 뇌리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그 순간 진수는 알았다. 두 사람 사이에 존재했던 희미한 경계선에 거대한 균열이 생겼다는 것을, 그리고 그 균열은 결코 다시 메워질 수 없으리라는 것을. 제사장 보이지 않는 의심. 다음 날 아침 식탁의 공기는 유난히 무거웠다. 민서는 잠이 덜 깬 아이들을 챙기며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했지만 예민한 그녀의 감각은 남편과 언니 사이에 미묘한 어색함을 감지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약속이라도 한 듯 서로의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필요한 말 외에는 대화가 없었다. 두 사람 어제 혹시 다우너요? 민서가 커피를 따르며 무심코 물었다. 진수와 유진은 거의 동시에 고개를 저었다. 아니, 왜? 진수가 찔끔하며 반문했다. 아니에요, 민서야. 그냥 내가 어제 좀 늦게까지 책을 읽었더니 피곤해서 그래. 유진이 부드럽게 웃으며 상황을 수습했다. 민서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아마 정말 피곤해서. 그녀는 그렇게 생각하며 남편과 언니의 어색함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 후 민서는 친한 친구인 혜선과 전화 통화를 했다. 언니가 있으니 정말 좋다. 집안에 사람 사는 것 같고 활기가 돌아 수학이 넘어선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좋겠다. 넌 언니라도 있지? 난 외로워 죽겠는데. 그러게 말이야. 진수 씨도 언니랑은 말을 좀 섞는 것 같아. 나랑은 맨날 돈 얘기 아니면 애들 얘긴데. 민서는 약간의 씁쓸함을 담아 말했다. 요즘 그 사람 좀 이상해. 부쩍 피곤해하고 가끔 멍하니 있기도 하고. 중년 남자는 다 그런가 봐. 스트레스 때문일 거야. 너무 걱정 마. 차라리 잘 됐네. 언니가 있어서. 너도 좀 숨통 트이잖아. 그런 것 같아. 민서는 동의했지만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작은 불안감은 쉬이 가시지 않았다. 그날 오후 거실을 청소하던 민서는 소파 근처에서 풍겨오는 낯선 향기를 맡았다. 라벤더와 우디 계열의 오일이 섞인 듯한 편안하면서도 어딘가 관능적인 향이었다. 이게 무슨 냄새지? 좋은 향이네. 마침 방에서 나오던 유진이 그 말을 듣고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아, 그거 마사지 오일이야? 어젯밤에 진수 씨 어깨가 너무 뭉쳐 보여서 내가 좀 주물러줬어. 연습도 할 겸.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서의 마음속에 피어오르던 작은 의심의 싹은 눈 녹듯이 사라졌다. 오히려 고마움과 미안함이 그 자리를 채웠다. 어머, 그래서 잘했네 언니? 저 사람 요즘 내내 피곤하다고 입에 달고 살았는데 내가 해줘야 하는데 맨날 바쁘다는 핑계로. 정말 고마워 언니. 에이, 뭘 가족끼리? 진수 씨가 워낙 잘 참는 성격이라 더 뭉치는 거야? 자주 풀어줘야 해. 유진은 인자한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차가운 계산을 민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남편을 챙겨주는 다정한 언니의 모습에 감동할 뿐이었다. 저 장유진의 과거 씁쓸한 자유. 그날 밤 유진은 손님방 침대에 누워 창밖의 어두운 도시 풍경을 바라보았다. 동생 민서의 순수한 감사 인사가 귓가에 맴돌았다. 고마워, 언니. 유진은 입가에 냉소적인 미소를 띄웠다. 순진한 것, 저런 순진함이 때로는 무기가 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스스로를 파멸시키는 독이 된다는 것을 그녀는 아직 모른다. 그녀의 생각은 1년 전 어느 겨울밤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회상 1년 전 결혼하자 유진아. 5년을 만난 남자 현우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는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다정하고 책임감 강한 남자였다. 누구나 탐낼 만한 남편감이었다. 하지만 그 결혼하자는 말이 유진에게는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난 아직 준비가 안 됐어. 현우 씨 언제까지 준비만 할 건데? 우리 이제 47이야. 더 이상 젊지 않아? 난 너랑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싶어. 매일 밤 내가 해주는 밥을 먹고 주말엔 같이 영화를 보고 그렇게 평범하게 늙어가고 싶다고. 평범하게 안정적인 가정. 그 단어들이 유진의 숨을 막히게 했다. 그녀에게 그것은 곧 세장을 의미했다. 난 그런 사람 원하지 않아? 그녀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난 내 이름으로 살고 싶어.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가 아니라 그냥 이유진으로. 결국 그들은 헤어졌다. 그리고 불과 6달 후 현우는 10살이나 어린 여자와 결혼했다. 유진은
그의 결혼 소식을 SNS를 통해 접했다. 평범한 가정을 꾸린 그의 행복해 보이는 사진을 보며 유진은 축복 대신 지독한 배신감과 자기 기만을 느꼈다. 자유를 선택했지만 그 자유의 끝에는 지독한 외로움이 있었다. 그녀는 동생 민서의 삶을 경멸하면서도 동시에 질투했다. 무기력해 보이는 남편, 토끼 같은 아이들, 예측 가능한 일상. 그 모든 것이 그녀가 벗어던진 평범함이라는 이름의 족쇄였다. 하지만 그 족쇄는 때로 아주 견고하고 따뜻한 울타리처럼 보이기도 했다. 진수를 유혹하기로 마음먹은 것은 충동적인 결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뒤틀린 호기심과 권력욕의 발현이었다. 저 순진하고 무기력해 보이는 남자 동생의 안정적인 남편을 자신의 소나귀에 넣고 흔들어 보고 싶었다. 저 견고해 보이는 가정의 기반이 얼마나 허약한 욕망 위에서 있는지를 증명해 보이고 싶었다. 그것은 현우에게 그리고 세상을 향한 그녀의 소리 없는 복수이자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는 위험한 게임이었다. 진수는 그저 그 게임의 가장 적절한 상대였을 뿐이다. 유진은 창밖을 보며 다시 한번 냉소적으로 웃었다.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그리고 그녀는 이 게임에서 결코 질 생각이 없었다. 제육장 경계를 넘어서 새벽의 사건 이후 진수는 가능한 한 유진을 피하려 했었다. 하지만 좁은 집안에서 그녀를 피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오히려 그의 어색한 회피는 유진에게 더욱 명확한 신호를 보낼 뿐이었다. 그가 자신을 의식하고 있다는 거부할 수 없는 인력에 끌리고 있다는 신호. 그 금요일 밤 민서는 고등학교 동창 모임이 있어 늦게 들어온다고 했다. 아이들은 일찌감치 각자의 방으로 사라졌다. 거실에는 또다시 진수와 유진 단둘만 남았다. 텔레비전에서는 시끄러운 예능 프로그램이 반경되고 있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순수시 유진이 먼저 말을 걸었다. 그녀는 어느새 그의 옆 소파로 자리를 옮겨 앉아 있었다. 오늘도 어깨가 많이 안 좋아 보이네. 내가 좀 봐줄까? 그녀의 목소리는 거부할 수 없는 제한이었다. 진수는 고개를 저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입술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의 몸은 이미 그녀의 손길을 기억하고 갈망하고 있었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다. 유진은 그를 바닥에 앉히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소파에 편안히 기대게 한 후 그의 옆에 바싹 다가앉았다. 그리고 그녀의 손길은 어깨가 아닌 그의 목덜미와 머리를 부드럽게 마사지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그의 머리카락 사이를 파고들 때 진수는 온몸의 긴장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진수에 내면 안 돼. 이러면 안 된다. 하지만 너무 좋다. 기감각 아내가 한 번도 내게 준 적 없는 나를 온전히 한 남자로 느끼게 해주는 이 느낌. 그녀의 손이 서서히 아래로 내려와 그의 뭉친 어깨를 다시 주무르기 시작했다. 그녀의 다른 쪽 손은 그의 팔을 자연스럽게 쓰다듬고 있었다. 유진의 내면 가여운 남자. 이렇게 작은 손길 하나에 무너져 내리는 군 민서가 주는 안정감에 만족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이런 자극을 미치도록 갈망하고 있었겠지. 남자들이란 다 똑같아. 예측 가능해서 시시하지만 그래서 다루기 쉽지. 스트레스가 여기까지 꽉 찼네. 그녀가 그의 귀에 속삭였다. 비워내야 하는데 그녀의 손길은 점점 더 대담해졌다. 그의 가슴을 스치고 배를 지나 마침내 그의 허벅지 위에 멈췄다. 진수의 숨이 가빠졌다. 그의 몸은 이미 그녀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격렬하게 반응하고 있었다. 단단하게 부풀어 오른 것이 바지 위로도 선명하게 드러났다. 유진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의 허벅지를 천천히 그리고 압박하듯 쓰다듬었다. 그녀의 손이 서서히 위로 모든 금기의 중심으로 이동했다. 진수는 이제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다. 그의 세상에는 오직 그녀의 손길과 그녀의 향기 그리고 그녀의 뜨거운 숨결만이 존재했다. 마침내 그녀의 손이 그의 가장 민감한 부위에 닿았을 때 그녀가 그의 귓가에 다시 한번 악마처럼 속삭였다. 진수야, 싸고 싶어.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다.
허락이었고 명령이었다. 진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유진아, 그것은 마지막 저항이었지만 동시에 완전한 항복 선언이었다. 유진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천천히 그의 바지버클로 손을 가져갔다. 그 순간 지난 15년간 진수를 올가매고 있던 모든 이성과 죄책감의 사슬이 끊어지고 그는 어둡고 달콤한 욕망의 시면 속으로 기꺼이 몸을 던졌다. 제7장 첫날 밤 그리고 아침 진수의 마지막 이성이 끊어지는 순간 유진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손이 거침없이 그의 버클을 풀고 지퍼를 내렸다. 진수는 저항을 포기했다. 아니, 그는 저항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지난 15년간 자신을 짓눌러온 모든 의무와 도덕 벗어나이 어둡고 달콤한 쾌락의 심연으로 기꺼이 몸을 던졌다. 그녀는 능숙한 지휘자였고 그는 서툰 연주자였다. 그녀는 그의 몸 곳곳에 숨겨진 욕망의 현들을 하나씩 짚어내며 격정적인 교향곡을 연주했다. 진수는 평생 느껴보지 못한 감각의 폭풍에 휩쓸렸다. 아내와의 의무적인 관계에서는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영혼까지 뒤흔드는 듯한 쾌감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육체적 행위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몸을 탐하면서 동시에 그의 궁주인 자존심을 얼루만지고 그의 잊혔던 남성을 일깨워 주었다. 이렇게 좋은 걸 어떻게 참고 살았어? 불쌍하게. 그녀가 그의 귀가에 속삭이는 말들은 그의 죄책감을 마비시키는 마약과도 같았다. 그는 자신이 불쌍하다고의 쾌락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그는 유진의 몸을 통해 지난 세월의 모든 무기력함과 공허함을 보상받고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거실에는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와 에어컨 소리만이 가득했다. 진수는 소파에 무력하게 누워 있었고 유진은 그의 가슴에 머리를 기채 담배 연기처럼 만족스러운 한숨을 내쉬었다. 방금 전에 열기가 거짓말처럼 사라진 공간에는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진수는 행복감과 동시에 밀려오는 지독한 죄책감에 몸서리쳤다. 그는 방금 자신의 손으로 아내와 함께 쌓아 올린 15년의 성벽에 거대한 구멍을 뚫어버렸다. 다음 날 아침 식탁의 분위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민서는 평소와 다름없었지만 진수와 유진은 서로의 시선을 피했다. 하지만 그들의 회피는 오히려 보이지 않는 공모의 끈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어머, 두 사람 다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요? 어젯밤에 잠 못 잤어요. 민서가 눈치 없이 물었다. 진수는 먹고 있던 밥이 목에 걸리는 것 같았다. 아, 어제 밤늦게까지 영화를 좀 봤더니 유진이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다. 그 순간 민서의 머리 위로 진수와 유진의 눈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 짧은 1초 동안 두 사람은 비밀을 공유한 공범자의 시선을 교환했다. 그 시선 속에는 어젯밤의 뜨거운 기억과 함께의 위험한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자는 암묵적인 동의가 담겨 있었다. 진수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으면서도 동시에 기묘한 소속감과 흥분을 느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이 집안에 그의 비밀을 공유하는 또 다른 사람이 있었다. 제8장 두 개의 얼굴. 그날 이후 진수는 두 개의 얼굴을 가진 남자가 되었다. 회사에서의 그는 이전과 다른 사람이었다. 어깨를 짓누르던 무기력함은 사라지고 그의 걸음걸이에는 자신감이 넘쳤다. 그는 회의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고 그의 눈빛에는 오랫동안 사라졌던 총기가 돌아왔다. 유진과의 비밀스러운 관계가 그의 남성 호르몬을 다시 들끓게 만든 것 같았다. 어느 날 젊고 유능한 박경호 대리가 커피를 타들고 와 그의 옆에 섰다. 부장님, 요즘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얼굴이 화해지셨습니다. 진수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다. 그는 자신의 변화가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일 정도라는 사실에 당황했다. 그런가? 뭐 그냥 컨디션이 좀 좋은가 보지? 그는 애써 무심한 척 대답하며 서류로 시선을 돌렸다. 박 대리는 웃으며 돌아섰지만 진수는 등 뒤에서 그의 의심스러운 시선을 느끼는 듯했다. 그는 자신의 행복감이 언제든 발각될 수 있는 위험한 증거라는 것을 깨달았다.
집에서의 그는 더욱 완벽한 배우가 되어갔다. 그는 아내에게 전보다 다정하게 대하려 노력했다. 죄책감에서 비롯된 행동이었지만 민서은 그것을 남편의 긍정적인 변화로 받아들였다. 당신 요즘 좀 변한 것 같아. 예전보다 말도 많아지고 다정해졌어. 아내가 기쁘게 말할 때마다 진수는 심장에 바늘이 박히는 기분이었다. 그는 아내의 신뢰를 담보로 자신의 더러운 욕망을 채우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집에서 스파이가 된 기분이었다. 매 순간이 아슬아슬한 연기였고 그는 그 연기에 점점 익숙해져 갔다. 죄책감은 깊어졌지만 그만큼 비밀이 주는 스릴 또한 커져만 갔다. 재구장 중독. 그들의 관계는 마약처럼 변해갔다. 처음에는 호기심이었지만 곧 갈망이 되었다.